서브 이슈입니다. 정글에서 선택받은 자.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2022년 1분기 현재 0.86명으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7만 명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에서 25만 명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은 1971년생이 107만 명 태어났으니 현재는 그때에 비해 4분의 1 토막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저출산 고령화인 일본의 1.48명 2019년 기준인데요. 이때에 비해서도 크게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좀 극단적인 데가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대가족이 자연스럽습니다. 후진국의 농사는 노동 집약적이죠. 따라서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자식을 낳을수록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대가족이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산업화를 하게 되면 농촌에서 도시로 생활 공간이 바뀝니다. 도시는 농촌만큼 넓은 땅이 없죠. 좁은 땅의 도시는 집값도 비쌉니다. 따라서 좁고 비싼 곳에서 살아야 하니 대가족보다는 핵가족 체제가 됩니다. 공장에서는 노동력보다는 기계에 의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뉴얼을 알아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대가족 시절 가족이 부당하던 기능은 핵가족 체제에서는 전문적인 기관들이 분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게 되고요. 노인은 요양시설에 맡겨집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교육을 더 잘 받게 되고 여성은 해방이 됩니다. 여성이 해방된다는 의미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부장적인 농촌에서는 토지는 남성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여성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는 육체를 쓰는 노동보다 머리를 쓰는 일이 주된 일이죠. 결국 고학력 도시 여성들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해방되면 왜 출산율이 낮아집니까? 도시 여성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던 시절은 많이 낳은 만큼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많이 죽지 않죠.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경력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도 없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록 좋은 직업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아이보다는 소수의 아이를 낳아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득에는 한계가 있고 도시의 집값은 비싸기 때문에 사실 많은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가족 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는 편이 애국이라고 합니까? 노인 부양 때문입니다. 1954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에코세대는 매년 80만 명 정도가 태어났죠. 30년 정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의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운데가 뚱뚱한 항아리형 인구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노인이 되면 위쪽 머리가 큰 역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한국의 미래는 노인이 청년보다 훨씬 많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노인들을 부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 여성의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노인은 많은데 출산율이 떨어지니 부양할 청년이 부족합니다. 국가는 임금 위기가 오는 것이죠. 지금은 애를 많이 낳을 수도 없지만 낳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면 부양하는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부양하고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노인만 부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 X세대 이들이 지나가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다만 그 기간이 문제죠. 국민연금 파산 예정 개혁할 것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파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국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더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국민연금을 더 늦게, 더 적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파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국민연금의 개혁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자녀 세대가 낸 돈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찍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같이 우리보다 100년 먼저 노인 복지를 하던 나라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많은 나라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그 나라 돈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 쓰레기가 됩니다. 미국은 선진국이면서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특히 이민원 히스패닉이 아이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될수록 원화보다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화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웬만한 작업은 기계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장 자동화 부분 세계 1위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일자리가 없을 뿐더러 고급의 일자리를 놓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어차피 더럽고 힘들고 하는 일들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고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도 낳지 않고 늦게 해서 아이를 안 낳아서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사실 일찍 결혼한 커플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유전자가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선택은 자연에서 살아남은 종이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환경만 바뀌었지 산업사회라는 정글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면 살아남은 자죠.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아닙니다. 결국 살아남아 아이를 낳은 자가 산업사회라는 정글에서 선택받은 자가 됩니다. 슬프지만 이게 결론입니다.